질문도 좋고 또 추가 코멘트도 좋고 또 추가 설명을 촉구하는 뭐 그런 내용도 좋고 뭐든지 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그 정부 사람들이 뭐 여러 나라가 다 비슷할지 몰라도 그 뚜렷한 위계 질서하고 뚜렷한 명령하고 의사결정 권한자가 없는 어떤 체계 이걸 이야기를 하면 흔히 이제 멘붕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그건 누가 컨트롤하지? 뭐 언제나 이게 최종적으로 누가 컨트롤하지? 이것도 중요하게 이렇게 알아야 마음이 놓이고 뭐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어떤 그 세계가 가능한 건가? 그런 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다시 그 의사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이제 좀 부각되고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오는 건지 그런 참 궁금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님이나 또 추가로 발표해 주신 말씀해 주신 분들께 제가 그냥 추가 클래리피케이션 촉구를 한번 저는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는 게 진정으로 가능한 개념이겠는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두 번 해보는 그 립 서비스에 불과하게 될 건가 어떻게 점막 저는 뭐 될 거냐 그런 걸 떠나서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일단 그런 구체적인 뭐랄까 전망이라든가 그런 거에 앞서서 그 이영은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걸 들으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번 WTP는 누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갈지 결정이 됐나요? 네. 이미 팀이 다 꾸려졌나요? 네. 어저께 팀이 꾸려졌죠. 그럼 그 중에서 시민사회에서는 몇 명이 나갔나요? 시민사회 제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나요? 정부 관계자 이외에는 3사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래 참여했던 박윤정 위원님하고 이영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2명이 기존에 박윤정 박사님만 있다가 2명이 새로 이번에 추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인 거예요? 정부 대표단이 다인데요. 정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명인지 6명인지는 정부 대표단에 민간 사람들을 기존에 1명만 데리고 왔다가 이제 이번에는 2명을 더 데리고 간다.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구체적인 방안들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이제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유엔일 수도 있고 IT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뭔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각각 로지스틱을 일단 구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굉장히 정부가 강한 역할들을 해왔고 그 안에서 솔직히 시민사회 자체 참여라고 하는 건 정말 아까 이렇게 5분 들어서 얘기를 나가 이런 수준이었다고 저는 오래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해도 안 닿는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11일 소사이트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말 델리게이션으로는 없고 옵저버로는 가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은 있고 귀는 있지만 손이나 입은 없어서 리튼을 낼 수도 없고 오러를 할 수도 없고 원리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부 델리게이트에 껴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면 그 사무총장 게스트 자격으로 가가지고 그 IG 아까 그 멤버로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건 끝났으니까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러니까 누가 갈지 그런 것부터 사실은 공유해서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구체적인 메시지는 그런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뭐 마치 민주주의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얘기지만 아까 이용 교수님께서 그 미국에서 그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인터넷 거버넌스 이 내용을 넣는 법안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몇 개의 메일을 봤거든요. 근데
말씀 안 하신 것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턴 뮬러나 이런 분들이 제기를 하는 거는 사실 미국의 입장이 되게 이제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이제 아이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어떤 미국 통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위선적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정부의 거부만 컨트롤이라고 했나요? 정부의 통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정부에 요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망중립성 같은 경우도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해라.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도 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사실은 공공 영역의 어떤 개입을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컨트롤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정부가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라고 아까 반발을 하시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측 차원에서는 그거는 컨트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전혀 어떤 소비자 보호라든가 어떤 공공적인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 문구가 물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컨트롤이라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이 자의적인 통제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겠지만, 일정하게 공공 영역에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규제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포함을 하는 것으로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언급됐던 용어가 컨트롤이 아니라 인터벤션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벤션, 그러니까 정부도 정부 역할을 하긴 해야 된다,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인터벤션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거버넌 컨트롤이라는 용어가 이 법안에 들어왔었던 것은 앞으로 이제 있을 ITU 관련 이런 회의에서 우리 국내 법이 이렇다, 우리는 여기 절대 사인 못한다, 사실은 그런 좀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용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양면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거버넌 컨트롤이 없으면 그러면 알캔에서 손 떼라, 이렇게까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용어를 이렇게 빼버린 거죠. 또 하나 제가 언제나 궁금하게 했던 거 있는데, 인터넷 말고 다른 어떤 전통적인 서비스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유독 인터넷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뭐 한 나라 안에서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아닌 거고,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국가의 의사결정 체계로만 설명을 되거나 뭔가 대응할 수 없으니까, 그 기회에 결국은 그렇다면 스테이트든 아니면 논 스테이트 엔티티든 아니면 그냥 유저든 다 한번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에 적절한 역할을 해봐라, 이런 논의를 전면에 내세운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인터넷이 한국과 관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걸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뭐 김기찬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이라는 닷갓이라는 그 도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왜 닷갓은 만드는데 마음에서는 못 만드냐? 왜 하나님은 못 만드냐? 뭐 세계적으로 다 그 시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거를 닷갓이라는 거를 만든 놈이 왜 그게 영국놈이 되냐? 그거를 좀 다른 나라 사람이 갖고 있으면 안 되냐? 그거 가지고 꽤 돈을 벌 것 같은데, 뭐 그거를 그러면 갖고 있는 놈만 돈을 벌어가지고 되냐? 그걸 좀 대신
그 서비스 대행 업체가 또 팔 수 있게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또 시비 걸고 나오는 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처치닷갓이라는 나는 처치라는 거 그 함부로 갖다가 이름 등록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뭐 미국교회 협의체에서 또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이해 당사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이해 당사자들이 뭔가 컨센서스에 도달하기 전에 그거를 함부로 만들면 이게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뭔가 코디네이션이 있어야 되고 코퍼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 대표단들끼리 만나가지고서는 국가끼리 도장 꽉꽉 찍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이제 뭐 그런 데에서부터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용어 자체는 보니까 우리 시스 이제 과정에서 그 아까 그 5개 주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용어는 그렇게 사용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좀 약간 이렇게 뒤적어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아이캔이 처음 시작할 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존 포스텔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워낙 복잡해지니까 베리사이한테 줬는데 베리사이니 뭐 하도 그냥 뭐 소송당하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왜 이건 나한테 관한인데 왜 제가 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하자라고 해서 아이캔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때 마침 존 포스텔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캔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정당성을 이제 얻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관련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당성을 못 얻으니까 최대한 뭐 비즈니스로 들어오라고 뭐 GNS로 들어오라고 레지스트로 들어오라고 레지스트한테 들어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꾸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정당성을 좀 더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 뭐 나름 조금씩 더 개선이 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캔이라는 조직 자체도. 그래서 그 CC 아이캔이 이제 그 재편을 2002년에 했는데 그때 했을 때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처음 그 정렬 박사님 대신 프록시로 시스티일드 모임 몬테비디오 거기 갔다가 그 회의에서 이제 시스티일드들이 아이캔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이 아이캔이랑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그 별도의 조직을 이제 나와서 만들 거냐 막 그런 거 막 한때는 그 투표권 있는 사람 말고는 다 이제 나가라 그러고 막 비밀 투표하고 막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참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아이캔이 뭐 그래도 좀 어쨌건 그 CCNSO라고 하는 이렇게 큰 조직을 하나 이제 CC를 위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약간의 좀 해소를 해준 거죠. 네.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사실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 하는 개념이 아직 저한테도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과연 이건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아까 ITU도 고민이라고 했지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전혜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도메인 네임 같은 건 사실 명확하게 글로벌한 문제잖아요.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인데 모든 문제가 물론 인터넷상의 모든 문제가 글로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컨텐츠 같은 거 아동 포르노라든가 스팸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지만 또 일국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또 수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저작권 문제 이것도 분명히 인터넷의 이용을 통제하는 하나의 그 문제이긴 하지만 각 국가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국가에서 필터링을 의무화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뭐 바로 영향을 미치거나 도메인 네임처럼 그런 문제는 또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럼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 바운드리는 어디까지인지 사실 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바운드리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던데요. 바로 어저께나 그 알켄 그 보드 체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티브 크로커라는 분이 카나다 뭐 무슨 어디서 마침 연설한 거를 이제 들었는데 그 무엇이 거버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테크니컬리 그 페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제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그런 거를 거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스킬스 리소스 엘로케이션을 이제 거부하는 거고, 그게 이제 주소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을 이제 방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뭐 디도스나 뭐 그런 것이 큰 범죄에서 문제 세 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아직 굉장히 모호한 그런 범위이긴 하지만, 이 무엇이 거부되냐, 이게 지금 이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논의가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도와드릴게요. 제가 여기 나이 많은 것 같아서 70년대 이 인터넷 이거 하면서 그 IT나 그런 식으로 톱다운을 하지 마자. 보도를 하자. 근데 그러면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그 영어로 이야기하는 who are the stakeholders? 누가 스테이크홀더예요? 근데 결정했어요. 난 스테이크홀더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 ITF에서는 자기 신분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어느 회사에서 조직에서 왔어요? 라는 거 밝히면 안 되는 겁니다. 인용은 자기 이름만. 그러니까 non stakeholder approach.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한 40년 정도 됐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한 40년 정도는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그 조만간 ITF가 100번째 회의합니다.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안 했고 한 번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안 했어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나 나는 지금 ITF하고 지금 계속 그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non-stakeholder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 이 세상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 그 문제 레이즈 하는 거는 내 빼고는 거의 이 세상에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ITF만 이야기 아니고 아까 전에 여기서 나오는 루트 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하나도 없어요. 라틴 아메리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이슈 조금 간접적으로 레이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90년대 IPM이라는 조직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뭐 고민해놓은가 하면 이 스테이크홀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보드는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갔어요. 먼저 대립받았다 나눠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서포트 오거니제이션에서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로 스테이크홀더 끊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ASO도 쉽게 넘어갔어요. 누가 IP 아드레스고 스테이크홀더 될 거예요. 별로 이슈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DM에서 만드는 거에 만드는 회의에 제가 체어였는데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내일 회의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 못 하는 거예요. 스테이크홀더 누구를 할 거예요? 라고. 근데 보드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유는 누가 스테이크홀더예요라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좀 무식한데. 근데 그때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공유한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순간에 이제 뭐 회의합니다. 2시간, 3시간 후에. 그때 겨우 그 스테이크홀더가 누군가라는 거 결정할 수 있었어요. 한 7개.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쪽으로 6개로 해야 된다. 스테이크홀더는. 근데 우리는 저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회의 안 하겠다. 근데 그쪽으로서는 우리 DNS가 안 생기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왜냐면 자기 보드에 그 스테이크홀더 중에서 하나인데, 근데 사실 아이캔이라는 건 DNS 때문에 만드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근데 안 되면 저도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양보는, 내가 제안하는 동안은 양보는 못 하겠다. 근데 어느 부분 안 되는 거예요? 뭐 CCTV 스테이크홀더로 인정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쪽은 안 된다. GTLD하고 CTLD를 묶어서 TLD 스테이크홀더로 하자. 그때는 컨스티튜언시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아무도 그 NGO 시민사회 스테이크홀더로 하자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겨우 어떻게 해서 그 7개 스테이크홀더 컨스티튜언시로 마지막에 순간에 보드에서 합의했으니까 우리도 대성공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와 첫 번째 아이견에서는 말타 스테이크홀더의 메이저 디베이트.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시민사회는 non-commercial 컨스티튜언시로 해결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별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디비주얼. 나는 시민사회 멤버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입니다. 나는 노무현님 갖고 있습니다. 이거 스테이크홀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해결을 못했고, 근데 그거는 우리 레벨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라는 건 DNS 레벨에서. 그러니까 보드 레벨에서 해결을 해달라. 근데 보드 레벨도 그거 결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몇 년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성공 못하고 있어요. 인디비주얼을 라는 스테이크홀더 어떤 식으로 수용할 거예요? 아니, 얘도 거기서 대표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인디비주얼 지금은 20억이죠? 20억면에서 하면 그 대표 어떻게 뽑을 거예요? 저도 쉬운 건 아닌 거죠? 근데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 아이견은 조금 이상한 식으로 지금 그거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타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용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난 스테이크홀더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까지 왔고, 근데 우리도 컨트리뷰션 하는 거 있었어요. 7개 저렇게 연방을 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회의해야지. 여기까지 다 왔는데, 싱가포르까지 다 왔는데, 그러니까 양보해서 나중에 해결한다고 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언젠가는 집에 가야 되니까, 그건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같이 하면 GTLD가 TLD 먹어버려요. 우리 안 돼요. 얘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CCTLD 그냥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말타 스테이크홀더 중에서 하나입니다. 양보할 거면 우리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다. 굉장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타 스테이크홀더는 결국은 계속 그런 스트러글, 파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기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할 때마다 취소법도 괜찮고 금융 실명제 그런 것도 괜찮고 할 때마다 그거에 스테이크홀더가 누군데 라는 걸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그거 내가 생각하는 말타 스테이크홀더.
그 지금 전 박사님 말씀하셨던 나듯이 사실은 저도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말 들은 거는 아이캔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UN 쪽에서는 항상 프라이빗 섹터와 시빌 소사이티였거든요. 그리고 UN 구조에서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프라이빗 섹터와 시빌 소사이티는 컨설테이티브 스테이터스를 인정한다 하는 게 UN 그 헌장 안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ICAN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을 썼고, ITU가 나중에 자신을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거꾸로 차용한 거죠. 왜냐하면 위시스 회의 때, 정보선의 세계 정상회의 때 계속 시빌 소사이티 쪽에서 그 챌린지를 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ITU 같은 데는 뭐 그 정부 대표단만 그 모든 의사결정 뭐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컨센서스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걸 계속 챌린지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도 멀티 스테이크홀더 한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을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튀니스 어젠다의 문장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게 프린시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주요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거 얘기하면 세계 아니고 NNC Name and Number Committee 거기서 그 우리나라 그 .kr IP 아드레스가 되는데 근데 위원은 그 이수영 교수가 했는데 제가 좀 강력하게 그 주장해서 시민사회 대표 집어넣었어요. 정부에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집에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왜 아예 있을 수 없다. 그 커미티 멤버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그 학계, 그 다음에 연계, 그 다음에 겹쳐. 보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 넣었는데 그 학계도 아니고 연구계도 아니고 겹쳐도 아니고 그 시민대 한제인데 그건 안 된다. 근데 안 된다는 말은 내 한대는 못 하는가 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 그것도 스트라글이었죠. 근데 나중에 그래 커미티 멤버는 그 아이캔 미팅에 참석하며 회의비 나오죠. 근데 그때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유는 나는 커미티 멤버니까 보낸다. 그 다음에 NNC의 그 아트라지 멤버니까 보낸다.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커미티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 멤버니까. 근데 정부에서 볼 때는 지금 정부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정부에서 반대하는 사람 .kr 경비였지만 정부에서 얼마 정도 관리하는 데서 비용 낸다.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문제가 조금 생기기도 했어요. 이 세계 통신 정책 포럼 이것의 여러 움직임을 좀 관심 깊게 지켜보고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나 또 인더스트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아주 유용한 인사이트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요. 근데 전화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굉장히 정말 옛날 아니요, 2002년에 그 원티뷰 회의에서는 그 CCTV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왜 우리가 DNSO에 하나밖에 안 내냐. 이제 그때는 그런 거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CCN SO가 SO로 이제 격상이 됐었던. 근데 이렇게 그 스테이크홀더로 하나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그러네요. 그리고 제 뒤에 문건을 보시면 위키트 회의가 맨 끝에서 두 장을 아니다.
이번 WTPF 회의에 의의가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 보시면 이게 사실 이번 그 WTPF뿐만이 아니라 이번 금년 12월에 이제 한국에서 사이버스페이스 포럼이라는 게 있고 내년에 또 그 WTDC라는 것도 이제 이런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인가 보더라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또 이건 또 이제 국내에서 IT 플래닝 포텐셜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쭉 이런 이슈들이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말 뭐 우리나라 그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를 에 대한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정규현 말씀께서 말씀하셨을 때 투쟁 스트러글을 좀 그래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좀 구조를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노력을 하면 사실 가장 실질적으로 좀 어떤 성과가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된 법안이 올라왔다는 얘기하고 또 이제 어제 그 WTPF 작업반인가요? 그 회의에서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이런 걸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없애는 것보다 아예 법에 저희도 멀티 스테이크홀더 이 개념을 아예 법에 넣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정부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국내 KR 하에 여러 가지 그런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치 결정을 할 거냐 이것들을 아예 법에 포함을 시키면 그 자체도 이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 연결에서도 좀 더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예 그 법에 들어감으로써 다른 어떤 정책 영역에서도 이런 어떤 모델들이 좀 이렇게 하나의 이제 또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계기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그 제안하셨던 것까지 포함을 하셔서 그러니까 윤봉남 변호사님이 제안하셨던 것까지 포함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사실은 WTPF 준비반 초청을 받으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정부 간 회의인데 아이캔 회의에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 회의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초청되어서 뭘 말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들러리 서는 기분도 들고 솔직히 말해서요. 물론 안 가는 것보다 나을 거리라는 그냥 그런 생각은 들면서도 가서 뭘 하지? 어떤 코멘트를 하지? 하면 조금은 좀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지는 뻔히 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멀티 스테이크 홀더 모델과 달리 그 이네스 커퍼레이션을 강조하면서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되고 기존의 아이캔이 너무나 미국 주도였기 때문에 좀 더 목소리를 내보겠다. 이게 이제 원하는 바예요, 정부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박윤정 씨 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밝혀지는 건데, 그걸 내가 가서 정부가 회의에서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반대합니다. 이럴 수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참. 그런 면에서 참 좀 고민이 됐었고요. 사실은 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초안을 못 내고 있었어요. 코멘트를 달라는데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를 공공정책에서 열심히 하는 거 저는 박수 쳐줄만 합니다. 적어도 퍼블릭 팔리시 이슈에서 정부가 나서서 책임 있게 해보겠다. 국제적인 레벨이든 국내적인 레벨이든 저는 충분히 환영한 일이고 책임지겠다는데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인터넷 주소자원법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나라고 그거를 자기가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거의 토실을 날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데 어떤 고민이 엿보였냐면 준비회의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시민사회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위시드 회의에서 한번 사고를 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고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사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팸 이슈나 시큐리티 이슈에 대해서 제가 봐도 찬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말이 그렇게 들으면 잘못됐냐는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도 저는 어제 회의에서 한 가지 정부 입장이 뭔지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됐던 게 뭐냐면요.
어느 자리에서도 인터넷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아이캔만의 그 주도 역할하는 것은 안 되고 ITU가 됐든 뭐 UCT가 됐든 위키트가 됐든 뭐 UN이 됐든 어느 자리에서든 인터넷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어야 된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은 참 무책임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맥락으로 보자면 지금 자 인터넷 주소는 아이캔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나머지 퍼블릭 팔리시 관련해서 그 ITU가 할 게 뭘까요?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든 무한정 확대해서 많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는 참 무책임하거나 내지는 포장을 해버린 거죠. 이미 어떤 자기 입장을. 이제 그런 고민이 하나 어제 들은 소감이었고요. 그럴 때 그러면 민간이 뭘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어거지로 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정부 입장의 애매한 점은 시민사회의 눈치는 보긴 보면서 자기 뭔가 국제 무대에서는 화려한 그 인터넷 강국으로서 데뷔를 하고 싶고 근데 시민사회는 맨날 발목과 붙잡거나 뭐 규제라고 말하고 있고 하니까 불편하고 이 모순점이 저는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국내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서 제대로 그 구현을 해봐라.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 그 모델에 따른 구현을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감 있게 바깥에 가서도 좋아. 필요한 공공 영역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민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균형 감각 있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뭐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주소장법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뭐 말로만 우리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 하고 있어 하고 말해봐야 신뢰 안 받는다. 제대로 국내에서 그야말로 그게 구현되는 방향의 노력을 하면서 그걸 오히려 뭐 국제적으로 밝히거나 아니면 한 발 더 나가라. ITU 내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을 민간을 어떤 식으로 여기 아까 저도 그 워딩은 제가 처음 봤는데 국제기구만 포함된다는 말 민간에 대해서도 그 워딩을 놓쳤었는데 뭐 좋은 지적 제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좀 전향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국내외가 지금 이렇게 좀 모순적인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좀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하고 느껴봤던 거고요. 그래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뭐 실제 지금 그 현재 5월에 있는 태스크는 5월에 있는 WTPF에서 정부는 어떤 아젠더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든가 뭐 인핸스 커버리지는 이 의제에 대해서 다 할 것이냐. 요게 지금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머리 박고 이렇게 싸매고 있는 이슈인데 아직 뭐 피널 레터 초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초안 쉽지 않습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 레터들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돌아라서 언지든 말든 제가 볼 때 큰 대차도 없고요. 현재의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 이런 입장 가지고는 진짜 이건 오피니언을 안 내는 게 낫죠. 차라리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나은 상황인 것 같고요. 아 이거 녹화되고 있죠 참. 한 발 늦었네요. 그러지 말까요?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고민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시민사회 입장에서 뭐 정부가 WTPF 회의에서 이런 아젠다로 발표해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현재 WTPF 그 이슈에서 시민사회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좀 따라잡겠다는 그런 노력들은 참 소중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만큼 해오는 것도 아까 이제 그 전 박사님께서 에트라지 또는 뭐 인디비듀얼을 이렇게 대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민사회라는 우리나라 시빌 소사이어티 내에서도 인터넷 주소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만한 관심을 갖게 온 것도 이미 한 10몇 년이 걸린 과정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뭐 이 자리도 뭐 아주 뭐 그렇게 뭐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뭐 폭발적인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갖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만 이만만 하기도 어려웠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소박하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국내에서 좋아.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하게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그게 뭐든 간에 뭐 공공정책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할래? 좋습니다. 박수 쳐줄게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베이스를 정말 시민사회 지지까지를 안으려면 국내에서 좀 제대로 합시다.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현재 우리 국내는 어떻습니까? 2004년 인터넷 주소장법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 암흑기 아닙니까?
이 암흑기라는 게 뭐 이런 불씨에 의해서 뭐 포럼이라든가 그게 다 이제 말하자면 방통위원회 개인 어떤 사무관이나 국장급의 결단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민간 참여를 동의할래 말래인 수준인 것이지. 참 저도 놀랬어요. 그냥 일개 사무관 한 명이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민간 참여입니까? 이게 무슨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입니까? 단체 하나를 만들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만큼 또 어떤 그 사무관의 권력이 뭐 이렇게 막강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뭐 민주사회일 수도 있어요. 말이 너무 세게 나가네요. 자, 법상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즉, 일개 민간 참여 여부 자체를 어떤 사무관의 의견이나 그게 사무관이랑 과장이면 뭐하고 국장이면 뭐합니까? 어떤 개인의 의견에 정부 관료의 의견에 좌지우지 안 될 정도로 법상 기구로 명료화돼야 됩니다. 첫째가.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오병일 그 활동가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 원칙을 조조정법에 넣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판타스틱한 얘기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얼마나 또 논란이 될지.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말할 때는 저희는 좀 여러 층위의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제 1번 안으로 지금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억셉터블 하고 적어도 인터넷 주소에서는 지금 뭐 어차피 요새는 참여라는 말은 좀 지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좀 핵심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자치라든가 협치 뭐 이런 이슈들은 어차피 지금 대의제라 할지라도 굉장히 관심이 넓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인터넷 주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협치로 진행하겠다는 법의 원칙 레벨에서 한마디 선언적으로라도 넣어주는 운동을 하는 거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미래 창조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미래 창조고 이름까지 같이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플렉서블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 자체를 아까 얼마나 어렵게 아이캔에서도 구현했고 또 한국 내에서도 시민사회 한 구조 하나 얻기 위해서 또는 시민사회 국제활동 지원금 하나 인정받는 것도 하나의 진짜 십몇 년 전의 어떤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본다면은 저희는 또 다른 형태의 이한 삼한도 좀 필요하다. 최선이 아닐 때는. 그럴 때 이제 생각해본 이한 삼한 수준의 이제 내용이 어제 제가 지난번 2회 때 발표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모델이 호주 통신법과 같이 민간 위임을 좀 하자. 정부가 어차피 파이널한 디시전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등장해서 자작 이렇게 시장 실패해서 등장해서 해결사로 등장하는 거 오케이. 그게 퍼블릭한 어떤 역할이라면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일상적인 이슈가 됐든 그 이외의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좀 요새 좀 확장하고 있어요.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뭐가 퍼블릭한지를 규정해야 됩니다. 보십시다. 전화가 처음에는 굉장히 퍼블릭했어요. 그래서 ITU 같이 국제기구에서 전화를 결정해 왔어요. 지금 한국통신 다 민영화 됐지 않습니까? ITU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퍼블릭이라고 바라보게 된 것도 사실은 전화의 대체제로 보고 그 다음 레벨로 봐서 물론 단순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인터넷이 제가 볼 때는 영역이 좀 넓다 보니까 퍼블릭한 영역과 프라이빗한 영역이 이렇게 좀 섞여있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의 그냥 관심이고요. 그럴 때 정부의 퍼블릭한 영역을 오히려 분명하게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오히려 나머지 프라이빗에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퍼블릭한 이해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존중하거나 또는 원어브댐으로서 그야말로 그전 사무관님은 지금 또 딴 데로 가셨는데요. 원어브댐 인정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가셨어요. 새로운 분은 또 이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정부도 하나의 의사결정의 한 주체로서 다만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더 큰 발언권을 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튀니스 아젠다 35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롤에 맞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 반대로 퍼블릭에 대해서는 딴 데는 말하지 마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반대 해석을 해보면은 다만 퍼블릭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 기여를 좀 더 많이 하겠다. 컨트리뷰션을. 그러면 프라이빗 섹터나 나머지 시빌 소사이어티는 또 이런 커뮤니티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 아니면 프라이빗이니까 이코노믹이나 다른 어떤 테크니컬 이슈에 대해서 많이 저는 그런 롤들이
마치 전 박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스테이크홀더냐, 누가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자냐,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다. 뭐 어제도 박윤정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던데 뭐 심지어 35개국을 다 조사해 보내니까 35개국이 다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리즘이다 이라고 주장한답니다.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근데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포장만 그렇게 했고 진짜 알맹이에 들어가서 스테이크홀더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든가 충분한 저게 안 돼 있기 때문 아니었나 싶고요. 그럴 때 저는 좀 현실적인 제 3안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호주 통신법만 해도 아직 우리한테는 이상일 수 있어요. 왜? 우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아직 인터넷 조소당법을 2004년에 만들어져서 10년이 흘렀는데 그거를 저는 뒤엎을 정도의 시민사회, 사회의 힘이 별로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왜? 뺏긴 권리예요. 원래는. 인터넷 거버넌스 주소, 협의회 인터넷 주소는 민간 KR리기에 있다가 재단법인이 뭐 뺏긴 권리 아닙니까? 정부한테. 근데 정부가 가져간 이후에 잘한 게 별로 없는데도 문제가 제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막 이제 불씨처럼 이제 시작한 정도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3안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3안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했던 것은 또 과거의 시행령상에서 그 현재 인터넷 주소정책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민간 참여를 좀 포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포장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 밑에 오히려 실무위원회가 시행령상으로 몇 년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도상으로는 5년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2년 했어요. 왜? 그 다음에 사무관이 안 뽑았대요. 시행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즉 2년이 임기가 끝났어요. 다음 임기를 안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있다가 이제 시행령을 싹 없앴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만약에 호주통신법 수준의 민간 위임이 당장에 어렵다면은 적어도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그 마터머 프로세스를 좀 더 반영할 만한 어떤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어떤 위원회 중에 하나의 예시로서 그런 실무위원회를 좀 부활시켜가지고 뭐 심의위원회와 어떤 투티어의 어떤 스트럭처를 가질 수는 있되 실무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그 다양한 어떤 민간 분야나 시민단체 분야나 여러 분야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정책 기반이나 이슈를 발굴해가지고 뭐 WTPF도 그렇습니다. 중기반으로 해서 지금 몇 달을 했다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외국의 이슈가 뭔지 계속 그냥 팔로잉만 하고 있어요. 좀 제가 볼 때 답답해요. 왜? 맨날 그때그때 그냥 의제마다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나 몇 가지 중요한 인터넷 주소 이슈, 적어도 협의회 모델부터라도 그부터는 좀 제대로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싶고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 마무리하자면은 아까 이제 오병일 활동가님께서는 광의도 있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협의가 오히려 더 먼저 출발일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은 광의의 인터넷 이슈는 굉장히 그 스테이크홀더가 좀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저작권 이슈만 해도 그렇고, 뭐, 보안 이슈만 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또 스팸 이슈도 뭐 그렇고, 또는 뭐 인터넷 안전이라는 이슈는 정말 이제 도덕교과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스테이크홀더가 점점 더 늘어나고 더 이렇게 복잡다단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쪽을 노려가지 말자는 얘기하고 차원을 달리합니다. 오히려 이쪽 인터넷 주소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고 뭐 아이템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원칙이 그 레졸루션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좀 말하자면 치고 나가주면은 다른 분야에서의 좀 더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에 가까운 되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넓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신 이 발표자분들하고 또 오늘 여러 코멘트 해주신 또 와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